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건축방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409쪽에 성장기 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료지배형 화재, 환기지배형 화재까지 했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성장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장기의 먼저 이제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성장기는 보통은 다 연료지배형 화재고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 연료지배형 화재의 성장기와 그다음 플래시오버, 최성기, 감쇄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이제 쭉 배울 건데요.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얘는 발화에서부터 플래시오버까지의 단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플래시오버까지 가게 될 텐데, 요건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과정을 거쳐요. 발화 후에, 발화가 되고 나면요, 이 첫 번째 착화됐던 이 첫 번째 가연물에서 화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착화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1번 가연물에서 이제 화재가 이제 계속 타고 있을 텐데, 이때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직접 접촉을 하거나, 또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복사열의 그 범위 안에 있어서, 두 번째 가연물로 화염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서 냄비에다가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국을 끓이다가 어떤 그게 이제 졸여지다가 거기에 이제 냄비가 뜨거워지면서 냄비에 있는 어떤 거기 플라스틱 붙어 있는 부분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이 나서 있는데 그거에 복사열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걸어놓은 뭐 그 뜨거운 거 잡는 이 장갑 같은 거에 불이 옮겨 붙었어. 그런데 그게 옮겨 붙은 게 이제 또 세 번째 또 찬장으로 옮겨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돼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가연물로 확산돼 나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화재 성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NFPA 101에서 설계 화재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 1번 가연물과 2번 가연물이 뭔지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 이제 불 붙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연소가 지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에 연료가 가연물이죠. 가연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이 가연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성장기를 제어하고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많아야 성장기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연물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 심각한 화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복도 같은 데서는 사실 가연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화재가 솔직히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얘는 연료지배형 화재인 경우가 전형적으로 되죠. 연료지배형 화재가 되더라라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가연물의 연소 특성과 기하학적 형상,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 그리고 배치 상태, 가연물의 이런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질량의 손실률 m도트를 좌우하게 됩니다. m도트는 LV분의 Q도트 땡땡인데 배치 상태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서 이
순열류가 얼마가 될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연소 특성에 따라서 기화에 필요한 열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질량 연소율을 좌우하게 되고요. 이 질량 연소율, 이 m도트에 따라서 결국 HR날이 어떻게 되냐면 Q도트는 m도트 곱하기 델타 HC인데 얘는 어떤 가연물이 있다면 얘는 딱 정해진 값이에요. 거의. 그럼 얘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빨리 커지면 HRR도 빨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m도트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그 특성에 따라서 결국 그 Q도트 화재 성장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결정된다. 그럼 뭐야?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 가연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m도트가 달라지고요. 그 m도트가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가연물의 특성이 화재 성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연료지배형 화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지배형 화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성장기냐? 시간에 따라서 HR날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HR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가만 봤더니 급증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봤더니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로 대충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t의 제곱 곡선에 의한 거. t 스퀘어드 파이어라고 부르게 돼요. t 스퀘어드.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거죠. 제곱인 화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으로 쓰면 Q도트는 알파 t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1055W에 1055kW. 이게 이제 양놈들이 쓰는 단위에 1000BTU/S예요. 요거에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화재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요거에 따라서 화재를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하게 돼서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시간 t고요. 여기가 HRR Q도트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55kW가 있어요.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여기가 이제 400초예요. 400초. 400초 이상이면 슬로우라 그럽니다. 400초 이상인 이 화재를 슬로우라 그래요. 슬로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0초가 있어요. 150초.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150초인 경우가 있어요. 150초인 경우가 있어서 요 사이 400초에서 150초 사이인 이 경우를 이제 미디움이라 그럽니다. 중간 정도 속도로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거의 절반인 75초를 기준으로 해서 75초와 150초 사이를 빠른 화재, 그래서 패스트 파이어라고 빠른 화재라 그러고요. 75초보다 더 빠르게 그 이내로 75초 이내로 미만으로 빠르게 화재가 1055W까지 킬로와트까지 성장하면 얘를 매우 빠르다고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울트라 패스트.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요. 보통 한 600초까지만 얘기를 하게 돼요. 600초까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600초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꺼질 겁니다. 보통 꺼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완만하게 성장하게 되겠죠. 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슬로우를 한번 보면요. 슬로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TG가 400초 이상이에요. TG가 뭔데? TG가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이 400초 이상인 거죠. 그게 슬로우다라는 거죠. 슬로우여서 알파를 구해보면요. 여기 알파를 구해보면 알파가 요거보다 작은 거예요. 요 Q도트는 알파 T제곱이니까 알파는 T제곱분의 Q도트죠. T제곱분의
Q도트가 되니까 Q도트는 1055니까 알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알파가 이거 이하다. 400초죠. 400초의 제곱분의 1055 이하다라는 거고요. 요거 구해보면 얼마냐면 이게 0.0066 이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슬로우는 이렇고 미디움은 어떨까? 이때 요 얘기부터 해야겠네. 요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 특성 시간이라 그러는데 TC를 얼마라고 집어넣냐면 슬로우는 400초 이상이면 다 슬로우잖아요. 도달 시간이. 그런데 400초인 것도 있고 도달 시간이 420초인 것도 있고 470초인 것도 있고 600초인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 얼마로 집어넣게 되냐면 600초에 도달한 걸로 보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로 분류가 되면 그 특성 시간이라 그러는데 얘는 특성 시간은 600초로 대입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 구하는 데는 특성 시간이 쓰이는 게 아니라 TG가 쓰이는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간 단계 미디움이 있습니다. 미디움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150초에서 400초 사이예요. 그래서 TG가 150초 이상인데 400초보단 작은 경우 요 사이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요거 구한 거 0.0066보다는 알파가 큰데요. 요거보단 작다는 거죠. 뭐냐? T제곱, T가 150제곱분의 1055. 요거보단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여서 요거 계산기로 150제곱분의 1055를 구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0.0469가 나와요. 요거 사이값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요. 얘가 이렇게 구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75초와 150초 차이죠. 이때는 특성 시간은 300초로 집어넣습니다. 600의 절반이 됩니다. 600의 절반이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트. 패스트의 경우에는 TG가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이 150초보다는 작은데 75초보다는 이상이라는 거죠. 75초 이상이라는 거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는 0.0469보다는 큰데 요거보단 작다는 거죠. 뭐보다? 75제곱에 1055를 75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얼마냐? 0.187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특성 시간 TC는요. 150초로 들어가요. 요거의 절반. 150초. 600의 절반, 300의 절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울트라 패스트가 있겠죠. 울트라 패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75초보다 작은 겁니다. TG가. 그때 특성 시간은 그냥 75초로 집어넣어요. TC도 75로 그냥 집어넣게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보다 큰 거죠. 알파가 0.1876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 알파의 범위까지도 기술사 시험에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특성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게요. 세 번째,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내용을 좀 봤고요. 얘는 사실 얘 혼자서도 출제가 많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장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성장기는 피난이 가능한 한계다. 그러니까 이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다 대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때 이제 한계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피난의 한계이다 보니까 이때 성장기에 대한 분석은 인명 안전에 아주 중요하게 되죠. 인명 안전에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 대한 화재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시점에서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능동적 방화 대책을 적용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화재 모델링을 할 때는 굉장히 그 모델링을 단순화해서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집어넣는다.
여기가 시간 t고요. 여기가 HRR입니다. 그러면 성장기에는 이게 뭔지, 화재가 슬로우일지, 미디움일지, 패스트일지, 울트라 패스트인지에 따라서 1055의 도달 시간이 얼마가 되겠죠. 1055 도달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얘라고 칠까요? 미디움이라고 치면 요 사이인데 300초라고 봐서 300초에 도달한 걸로 보고요. 300초에 도달하고 얘네들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300초에 도달한 다음에도 계속 커져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고 나면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돼서 갈 겁니다. 이렇게 지속되겠죠? 지속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을 성장기는 어떻게 했어요? Q도트는 알파 t의 제곱으로 제곱의 함수로 그냥 쭉 집어넣게 되고요. 지속기라 그래요. 최성기죠, 최성기. 결국은 이 최성기 또는 지속기라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사각형의 형태를 보이게 돼요. 직선으로 가니까. 플래시오버 쭉 올라가는 건 이제 무시하고, 이때 최대 HRR이 얼마냐. 요 값은 HRR 피크라고 써요. 그래서 HRR의 최대치예요. 피크의 HRR 이렇게 부르고요. 최대치라는 거죠. 그거는 얼마가 될지는 이 가연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쇄기예요. 감쇄기. 지속기가 지나고 나면 이 감쇄기는 이렇게 지금 그린 것처럼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Q도트는 알파 t의 제곱처럼 곡선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첫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하다 뚝 떨어진다 뭐 이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면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의 특성이었고, 성장기의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돼 나가느냐, 그걸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장기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먼저 발화가 되고 나면 화재 플룸이 생겨요. 화재 플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 안에서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여기 불이 붙어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나겠죠. 플룸이 생긴 거예요. 플룸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열기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화재 플룸이 생기게 되면 상승하게 되는 열과 연소가스,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이제 부력 플룸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가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그려볼게요.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났고 부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22도의 각도로 이제 0.4H 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얘네들은 화염의 이 열기류의 고온에 의해서 밀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밀도가 낮아지니까 부력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천장면을 만나면 이게 옆으로 이제 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실링 제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자면을 만나서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흐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천장에 막혀서 부력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옆으로 이제 쭉 흐르게 되고요. 이게 옆으로 이제 쭉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온 가스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쭉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쌓여서 계속 내려오겠죠. 이게 상부에 이제 상부층이. 그래서 상부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점점 쌓여서 하강하게 돼요.
상부층이 쌓여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상부층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하부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 고온가스층이 생기는 거죠. 하부에는 저온의 공기층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고요. 이 상부층은 고온의 열기류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천장 마감재 또는 스프링클러, 감지기 이런 데다가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을 해요. 누구한테 열 전달을 하게 되겠어요? 내부 마감재 또는 미연소 가스. 또는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에다가 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열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자, 하부층은 어떻게 되느냐? 하부 공기층은 이제 그 공기가 이 화재 플룸 쪽으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거죠. 왜? 여기 이렇게 있는데 화염이 이렇게 있는데 부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속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 유입이 되죠. 우리 연소공학에서 배웠죠? 이 부력에 의해서 플룸이 상승하는 속도 때문에 공기 인입이 되더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입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연기층이 이렇게 쌓이다가 여기 계구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계구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계구부로 이제 가스가 유출이 되겠죠. 계구부 유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고온 연기층이요. 상부에 있는 고온층이 계구부에 도달합니다.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이제 중성대가 형성이 돼요. 중성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중성대 상부에서는 연기가 배출이 되고요. 중성대 상부에서는 연기가 배출이 되고 그리고 중성대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이제 되게 되더라,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 계구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계구부가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이제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연료지배형이 아니라 환기지배형 화재로 전이가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다른 화재의 양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4번, 5번, 6번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성장기에서는 이 Q도트, HR은 알파 T 제곱이다. 근데 그 알파는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슬로우, 그 다음에 미디움, 패스트, 울트라 패스트로 나눈다. 그게 이제 각각 400초 이상이냐, 400초에서 150초 사이냐, 75에서 150초 사이냐, 75초 미만이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더라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요. 우리가 416쪽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성장기와, 좀 전에 봤던 성장기와 연계되는데,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환기구가 있는 구획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료지배형이 아니라 연료지배형 화재가 나겠고 환기지배형이 아니겠구나. 환기구가 있는 구획실 화재 시에 연기로 이제 쭉 채워지게 됩니다. 연기 충전 과정이 있는데 이 스모크 필링 과정과 중성대가 이제 계구부에서 생길 텐데 그 중성대 형성에 따라서 화재실의 공기와 외부의 이제 외부로의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재공학 원론에 나온 건데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장기가 되면 첫 단계, 1단계에서는요,
플룸이 형성되고 나서 이 1단계에서는 연기층이 점점 내려오는 단계가 돼요. 연기층 하강 단계가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때 이제 실을 한번 그려보면 이러한 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계구부입니다. 계구부. 여기까지가 이제 벽체고, 여기는 벽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구부예요. 계구부가 이렇게 있어. 뭐 여기까지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크게 그리면 세 개를 다 못하니까, 네,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기 요 면에서 실내외에 이제 압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압력 P고요. 압력 P가 되고요. 이때 여기에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 Z예요.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이 높이를 천장까지 높이 여기를 H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천장 높이를 H라 그러고요. 계구부 요 하단까지 요 높이를 HL이라고 하겠습니다. HL. 그래서 H는 실 높이고요. HL은 계구부 상단까지의 높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 초기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여기 불이 나서 여기 열기류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가서 여기에 이만큼 연기층이 차 있어요. 그래서 연기층이 여기에 이렇게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천장면에만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요 연기층 하단까지 요 높이가 있겠죠? 여기를 이제 또 쭉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를 H0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H0고요. 여기가 H0고 여기가 HL이에요. 그래서 여기 HL은 연기층 높이에요. 하단 높이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이 계구부까지는 못 내려오고 연기층이 여기 실내에서만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플룸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 플룸에서 연소를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러면요. 이 화재가 난 이 실에는 압력이 상승하게 돼요. 실내 압력이 실외부보다 압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는 압력이 높고 실외에는 압력이 낮으니까 압력차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화재실 밖으로 유동이 생기게 됩니다. 유동이 형성됐어요. 유동이란 건 흐름이죠. 공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실제로 연기가 여기까지 안 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흐름이 생기긴 했는데 공기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실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밖으로 유동이 생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지금 압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실외부의 압력은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P 아웃 그래서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이고요. 실내 압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내 압력은 높아졌다는 거죠. 이 에너지 방출 때문에 실내 압이 높아졌는데 여기 위는 없죠. 여기 천장 여기까지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는 연기층이 있어. 여기는 연기층이 있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더 높아. 그러니까 압력도 더 높아.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높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 실내 압력은 P 인이라고 쓸까요? 실내 압력은요. 실외 압력보다 더 플러스예요. 커요. 근데 여기 이 연기층이 있는 천장 부근이 고온이다 보니까 이 천장 부근은 압력차가 더 크다.
실내외 압력이 더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아직 내려오진 않았다.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예요. 연기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단계고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렇게 그림 크기를 봐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여기다 쓸게요. 2단계는요. 이제 요 계곡부 하단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유동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어떻게 될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똑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나 있는데, 여기 연기층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층이 많이 내려온 거죠. 이제 계속 하강을 해서 전체가 이제 연기층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이해 되시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이 그래프를 옆에다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H의 높이가 되겠죠? H. 여기가 H0, 그죠? 계구부 상단 높이. 그리고 HL은 그보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HL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상황은 먼저 설명부터 하고 압력차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연기층이 외부로, 이제 연기층이 하강했어요. 연기층이 계구부까지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얘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내외 압력차로 인해서 외부로의 기류가 있었잖아요. 실내외 압력차로 의해서 고온의 연기층이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기류가 있었으니까 고온의 연기층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출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기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실내외의 압력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압력차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차이가 컸는데 이제 연기층이 여기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외부로 나가게 되니까 압력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돼 있는 요 실내 압력, 실외 압력이 이렇게 있죠. P아웃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차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연기층이 있게 되는 여기까지는 좀 그나마 압력차가 좀 큰데 밑에는 차이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여서 여긴 플러스인데 확실히 여기보다는 간격들이 다 좁아졌어. 좁아졌지만 예, 여기 상부는 그나마 조금 높은 이런 상태로 예, P인이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압력차가 줄었어요. 압력차는 1단계보다 감소했지만 대신에 여기 연기층이 있는 요 윗부분 상부의 압력차가 더 큰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더 크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있겠죠. 이게 지금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1단계를 지우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3단계죠. 3단계는 이제 중성대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2단계에서는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고온 유동이 이제 배출이 시작이 됐고 3단계에서는 저온의 기류가 이제 빠져나가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위에 저온 기류가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단계에서는 여기 내려오던 단계.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밖으로 나가는 기류가 형성됐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 계구부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역시 여기도 실내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쪽도 이쪽으로 나가는 기류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3단계로 가면, 이제는,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일부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화재가 났는데 연기층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연기층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다 연기층이야. 중성대 완전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실 안에 거의 다 이제 연기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이제 높이 전체는 H죠. 여기 쭉 이어보면 여기는 H야. 실의 높이 H고요. 여기는 HL이죠. 여기가 H0죠. H0. H0. 이제 계구부의 높이입니다. 계구부의 높이고 HL은 어디냐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HL이죠. H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압력이요. 여기 대기 중에 외부의 압력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PA가 이렇게 있어요. P 아웃이죠. P 아웃이 이렇게 있고요. P 아웃이 여기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중성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완만하다가 여기는 확 줄죠? 확 줄게 됩니다. 여기 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외부 압력이 돼요. 아니, 내부 압력.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중성대 요 지점이 있으면서 여기 위는 실내 압력이 실외 압력보다 높은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여기 이 중성대를 중심으로 여기가 중성대야. HN입니다. 요 중성대를 중심으로 중성대 밑에는 실내 압력이 실외 압력보다 낮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여서 이쪽으로는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 계구부를 좀 더 아래까지 좀 내려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계구부를 좀 낮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연기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비스듬하게 연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내용도 이렇게 되고요. 이 상황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기층의 높이가 HL이죠. HL이 계구부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하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구부에서 계속 나가는 유동만 2단계까지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유동만 있었는데 계구부에서 드디어 이제 두 방향 유동이 형성이 됩니다. 3단계에서 즉 중성대가 생성이 됐어요. 중성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중성대 상부에서는 연기가 나가고요.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성대 상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요. 유출되고요. 중성대 하부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 우리 연기할 때 배웠지만 중성대는 어떤 상황이냐? 중성대는요. 실내외 압력차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나와 있듯 여기 실내 압력차가 없이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실내외의 압력차가 0인 부분이 중성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계구부에서 계구부 꼭 중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화재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화재 성장에 따라서 이 계구부 높이의 중간 정도인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여기 기울어진 요걸 그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놔야 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왜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오게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중성대 부근에서는 연기가 꽉 차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기가 쑥 들어오질 못하고 신선한 이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이 중성대 부근에서는 유입 공기가 약간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려오면서 연기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기만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 연기랑 섞여 갖고 공기가 좀 산소 농도가 적은 형태로 연기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염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랑 공기의 혼합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 계구부까지 안 내려온 단계에서 실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부로 이제 기류가 형성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연기층이 계속 하강하던 게 계구부까지 내려온 거예요. 계구부까지 내려오면서 뜨거운 연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실내 압력이 높긴 한데 실외보다 얘네들 압력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안 들어오고 압력이 높으니까 다 나가는데 요 위쪽에서만 이제 연기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3단계는 뭐냐? 여기 연기층이 계속 내려와서 계구부 아래쪽까지 내려오다 보면 그때는 이제 압력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성대를 중심으로 위에는 실내가 높아서 고온 가스가 나가고 밑에서는 이 실내가 압력이 낮아서 중성대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는데 공기가 유입이 될 때 이 중성대 가까운 쪽에 이쪽에는 압력차도 적은데 이쪽은 이제 연기가 차 있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경사지게 하강하면서 공기가 유입되더라는 거죠. 하강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혼합되어 있는 산소가 약간은 부족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게 이제 3단계인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출 문제니까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가 보면 백드래프트도 생길 수 있다 해갖고 백드래프트의 얘기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아까도 뭐 배웠었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직 방향의 온도가 이제 균일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실내의 수직 방향 온도가 거의 균일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가 되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연기가 채워지고요. 실내에서 누설됩니다. 이때 화재실의 연기가 막 순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 서로 섞인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가고 나가는 것, 유입되는 것 있으니까 막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섞이다 보니까 순환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 수직 방향의 온도가 거의 균일해진대요. 이런 이제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성대 부근은요. 유입 공기가 하강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차가 좀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별로 안 뜨거웠으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텐데 이게 다 온도가 균일해져서 얘네가 압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오려고 계구부에서는 압력이 낮아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압력 높은 게 있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입 공기가 중성대 부근에서는 하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들어오는 유입 공기에 연기가 좀 섞이게 되다 보니까 연기와 공기가 혼합 효과가 증대된다. 이건 여기 썼던 내용과 같죠? 혼합 효과가 증대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입된 이 공기들이 있죠. 이쪽에 이제 꺾여 들어오는 애, 이렇게 들어오는 애, 여러 애들이 있는데, 이런 유입된 공기들이요. 유입된 공기들이 뭘 하게 되냐면, 화재를 찾아서 막 이렇게 돌게 되는 바닥 쪽에 플로어가 이제 바닥이죠. 플로어에 제트를 형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들어와 갖고 이제 화재를 찾아서 빙빙빙 돈다는 거죠. 빙빙빙빙 돌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플로우 제트로 막 휘젓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혼합되는, 연기랑 공기랑 섞이게 되는 이 혼합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공기랑 연기랑 좀 섞여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애들이 막 도니까 요 부근에 있는 층져 있는 이 연기층을 막 휘저을 거 아니에요, 공기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이 요 밑에서는 자꾸 섞이게 된다는 거죠.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유입 공기의 산소 농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재에 공급되는 연기가요, 이 화재에 공급되는 공기가 산소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섞이다 보니 산소 농도가 낮은 공기가 이게 이제 화재로 공급됩니다. 화재로 공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점점 약해져요. 화재가 제어돼서 소화까지 됩니다. 소화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니까 실내 압력이 낮아져. 실내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다시 신선한 공기가 잘 유입돼요. 그러니까 다시 불이 붙어. 그랬다가 또 똑같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또 다시 꺼져. 또 다시 커져.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과정 반복에 의해서 백드래프트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내용이. 이거 뭐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뭐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이거 불이 났는데 이거 뭐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 불을 봐야 되는데, 이거 실내에다가 화재 내놓고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뭐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화재공학 원론이라는 책에 미국에서 만든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오랫동안 분석한 자료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한 거라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잘 이해하시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성장기에 대한 특징들을 쭉 살펴봤고, 이 성장기에 이 화재실의 연기로 충만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3단계 과정,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